액션으로 이미지 변신의 대성공을 한 스타를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바로 윤계상, 서현진 씨입니다. 예.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답! 배우인데 아이돌 그룹 출신들. 사실 윤계상 씨 하면 뭐 1세대 아이돌인 G.O.D 출신이고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어느새 서른 중반 맘에 멍이 들지 이제 뭐 아이돌 가수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뭐 정말 배우가 딱 어울려요. 그러니까요. 예, 뭐 내 누군지 아니? 내 하얼빈 장첸이야. 내 누군지 아니? 김포 여왕벌이야. 몰라서 죄송합니다. 유행어가 남발할 정도로. 예. 윤계상 씨는 뭐 정말 최고의 인생작을 만났지 않습니까? 범죄의 도시로.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감에도 불구하고 무려 700만 명이 가까운 관객들을 동원하면서 윤계상 씨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게 되었죠. 네. 사실 선한 얼굴을 가진 그 윤계상 씨가 어떻게 그런 조선족 특유의 말투와 서늘한 분위기까지 정말로 인생 연기 선보인 작품입니다. 좀 그래서 어떻게 그 캐스팅 디렉터가 처음에 윤계상 씨를 이렇게 캐스팅할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범죄도시를 만든 강윤성 감독이 캐스팅을 했는데 그 전작 중에 풍산개라고 있어요. 윤계상 씨가 남북을 넘나들면서 배달원 역할을 하는 그런 맞아요, 있었어요. 그런 재밌어요. 작품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영화에서 윤계상 씨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대사가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표현력이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범죄도시 장첸이 어울리겠다고 생각을 해서 캐스팅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성공이네요. 근데 사실은 윤계상 씨가 G.O.D로 워낙에 이제 국민 아이돌이셨고 99년도 1월에 어머님께라는 노래로 G.O.D가 정말 데뷔를 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연이어서 발표한 2집까지 차트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G.O.D의 노래 말고도 전국을 들썩들썩이게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G.O.D의 육아일기. 지금의 슈퍼맨이 돌아왔다 원조죠. 그렇죠. 근데 2005년에 갑자기 윤계상 씨가 돌연 탈퇴를 선언을 했는데 당시 소문은 팀을 탈퇴하는 연기를 위해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네. 그럼 뭐예요? 저는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네, 정확한 이유는요. 2012년에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당시 윤계상 씨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윤계상 씨한테만 이렇게 연기 제안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소속사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윤계상 씨가 연예계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멤버들과 상의 없이 돌연 군에 입대를 하면서 탈퇴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기 활동을 시작한 지는 15년 차라는 윤계상 씨인데 그런데 왜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오해를 풀어주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팬들과 멤버들은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팬들의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 상황들이 너무 미안해서 우리가 때로는 말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땐 그런 경우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오해를 풀고 잘 지내지 않나요? 근데 윤계상 씨를 만나보면 지금도 약간 어떤 마음의 빚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의 그 예전에 그런 시기를 얘기할 때 뭐 제가 좀 예민했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 예민했었던 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많이 그냥 뭐 미안하고 고마운 그런 얘기를 했었고 2014년에 G.O.D가 15주년을 맞았거든요. 그때 이제 완전체로 활동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뭐 최근에는 그 예능도 했었잖아요. 같이 걸을까라는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팬들한테 굉장히 또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이렇게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사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그룹이요. 동시에 같이 뜨면 문제가 없는데 항상 특정 멤버가 뜬 다음에 순차적으로 뜹니다. 이 걸그룹 같은 경우는 한 명이 누가 뭐래도 제일 먼저 떴어요. 드라마도 먼저 출연하고 이 친구가 이제 CF도 먼저 찍고 근데 n분의 1로 몇 명이 나누잖아요. 이 친구가 화가 났어요. 화가 닮아. 고생은 나 혼자. 안 되겠어. 정산, 개별 정산으로 다 바꿔줘. 근데 그 당시에 이 친구가 제일 잘 나갈 때니까는 바꿔줬어요. 근데 이 친구의 인기는 한 1년도 안 가서 사라졌고
그 다음 친구가 거의 연간 매출이 100억대 이상으로 커져버린 거예요. 야, 열받겠다. 그래서 n분의 1이었으면 그 친구 혼자 다 가져갔어요, 그걸. 너무 유명한 일화예요. 가수에서 배우로 성공한 남배우의 대표주자가 윤계상 씨라면 여배우는 서현진 씨를 빼놓을 수 없어요. 네, 그렇죠. 서현진 씨가 사실 가수 출신인 거를 좀 모르는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워낙 연기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고 그래서 2009년도에 정말 혜성같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또 오해영, 식샤를 합시다, 사랑의 온도, 뷰티 인사이드까지 연이어서 계속 히트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로코 퀸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네. 맞아요.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저는 거기에 또 오해영 빠돌이에요. 정말 또 오해영의 주제곡을 서현진 씨가 불렀는데 저는 그거를 서현진 씨가 불렀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목소리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게 잘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어잡이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나도 연예인인데 정말 버선발로 정말 좋아. 정말 연기를 어쩜 그렇게 하세요. 그냥 수수하게 막 예 다음에 한번 커피 한잔 해요. 그 커피는 아직도 못 마시고. 네, 대중들은 서현진 씨가 데뷔하자마자 빵 터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서현진 씨에게는 7년이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공백기면 데뷔를 한번 했다는 건가요? Come to me. 다짜고짜 어떡해. 내게 돌아와줘. 뭐야 이게? 깜깜투미 내게 돌아와줘 그거였어. 더 비슷해요. 약간 밀크라는 가수의 팀 노래잖아요. 네. 밀크. 제발 잊어버려. 하지만 이번만큼 2001년도에 순수한 컨셉으로 데뷔한 여성 4인조 그룹 밀크. 이 그룹에 바로 서현진 씨가 소속돼 있었어요. 근데 그 밀크 출신에는 박희본 씨도 있어요. 맞아요. 박희본 씨? 네, 박희본 씨도 연기자로 활동해. 예. 네. 박희본 씨가 연기자로 지금 더 유명했었는데 밀크의 멤버로 또 활발히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2003년 본격적인 2집 활동을 앞두고 돌연 해체를 선언을 했는데 이후 박희본 씨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팀원 중 미국에서 온 멤버가 돌연 팀을 탈퇴해 사라진 것이 밀크가 해체된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멤버 한 명이 탈퇴한다고 굳이 이렇게 팀이 해체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나요? 지금 누굴 뭐 채우고 그럴 텐데. 네. 아니요, 멤버 근데 변경, 교체. 이게 요즘 왜 이리 아이돌은 멤버 수가 많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9명, 10명 되고. 사실 4명 중에 1명 빠지면 그 팀 유지하기 힘들어요. 걸그룹을 그만두고 갑자기 직업이 없어진 거잖아요. 회사에서도 이제 더 이상 사실 걸그룹 출신인데 배우가 되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을 겪으신 거 아니에요? 박하나 씨도? 저는 제가 노래를 못해서 망해서 저희 팀이. 이게 변명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노래를 녹음할 때 이거 못한다고 했어요. 이건 절대 키에 안 맞는다. 안 맞는다. 그게 쿨의 작곡가분이 쿨이 키가 안 맞아서 숨겨놨던 곡이에요. 이러면서 불렀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라이브가 되냐고요. 근데 이 얘기를 같이 그 무대에 섰던 멤버들은 미안해. 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한데요. 당시 팀이 와해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밀크의 2집 타이틀곡이 있습니다. 이 타이틀곡이 뭐죠? 소녀시대의 그 데뷔 히트곡이 되었던 다시 만나자. 진짜? 네. 만세? 그게 밀크곡이 밀크곡이었어요. 타이틀곡이었어요? 근데 밀크곡 그 노래가 약간 소녀들의 떼창 같은 느낌이 되게 귀엽고 강하잖아요. 더 억울했겠네요. 어떻게 보면 저게 소녀시대가 불러가지고 저렇게 잘 되는 곡이 우리 타이틀곡이었으니까 이 집. 근데 또 계속 그렇게 됐으면 지금의 배우로서의 또 모습은 없었을지도 모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앞서 소개에 나왔던 그 두 배우 같은 경우는 자신이 생각한 목표를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가끔 그 아이돌의 경우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연기에 도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또 눈에 띄는 아이돌 한 친구가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많아가지고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디션이라니. 오디션. 예. SF9 아세요? SF9. SF03 과학영화 9편. 나인.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SF9 찬이. 혹시 그러면은 선배님 아시나요? 우주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우주요, 우리 우주. 우주 알죠? 그 우주 씨가 우주가 그 친구예요? 찬이 씨예요. 네. 연기자로 활동을 하고 진짜? 있어요. 박수홍 씨 지금 알아들으셨어요? 내가 나만 들어가지 않을래. 얘도 어르신이에요. 얘도 올라가면 나를 쳐다보고. SF9은 솔직히 모릅니까? 알아요? 키가 190이 넘는 최장 아이돌 로이니가 있잖아요. 역시 남자 아이돌은 홍석천 지금 씨입니다. 찬이는 막내인데 지금 SF9을 알리는데 최고의 1등공신이에요 지금. 근데 또 놀랍게도 찬희 씨가 10년차 아역 배우라고 해요. 이 사실은 아마 많이 모르고. 네. M본부 드라마 선덕여왕부터 뭐 내 마음이 들리니 그리고 T본부의 시그널까지 다양한 작품에 출연한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돌 그룹이 이렇게 쭉 활동을 하다가 인기를 얻어서 나중에 이제 개별 활동으로 연기로 전향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SF9의 찬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걸 좀 역발상으로 전략을 바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상태인데 차라리 한 명이라도 드라마에 나가서 이름을 알리면 그 유명세로 SF9이라는 팀이 같이 뜰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아예 지금 미리 그 연기로 좀 도전을 해보는 이런 케이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찬희 씨가 최근에 한 프로그램 출연을 해서 본인의 인기를 실감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름을 우주로 개명해야 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 저를 보고 우주라고 부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